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희가 초대하는 분들이에요. CBS 저녁 시사 프로그램 6시 25분에 시작하는 한판 승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진중권 작가,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스튜디오를 나간 지 한 12시간 만에 다시 오신 거죠. 예, 같은 자리에 심한 거 앉았네요.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몇 번 출연을 했습니까? 2번 했나?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우리 프로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저희는 진짜 모르고 섭외를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이 한판 승부 딱 1주년 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세상. 1년이. 예. 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실은 이 두 분을 이렇게 짝지워 드리면서, 이 두 분이 과연 그러니까 무탈하게 네.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 분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도 달라 보이고 성격도 달라 보이고 외모도 다르시고 근데 괜찮으셨어요 1년? 탈이 많이 났습니다. 예. 뭐 구설수도 많았고요. 예. 그래요? 아, 외모가 달라 보인다는 말에서 제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 진작까지 이런 안도해야 농담을 되는 너무 좋아해요. 예. 아 이분이 호흡 맞춰가시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도 찰떡같이 호흡을 맞출까? 한판 승부 여러분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이 두 분의 김성애 소장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그 패널들 중에서 예. 그래도 말이 통하는. 왜냐하면 소통이 되려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이런 게 예.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커먼 센스라고 하는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패널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하고 나오는 도대체 접점이 안 생기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진중권 작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원래 또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맞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페셜 월간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월간이라는 코너가 원래 한 달 앞을 전망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죠. 한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민주당의 미래를 전망해보자. 이런 컨셉.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김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전 30%대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한 40%는 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진영 간 대치가 이루어지는 한 40에서 60 사이는 사실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예. 그 최근의 여론조사의 흐름은 그 텐션이 깨진 게 어디서 깨졌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그리고 60대 TK 그다음에 20, 30대들 뭐 특히 남성들 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그룹들에서 확 깨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30%로 갔다는 게 전 이게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예상 못하셨다. 30%대가 2달 만일 줄은 몰랐다. 네. 진 작가님 어떠세요? 뭐 저도 이렇게 급속히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이 정권 출범 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지지율 뚝 떨어질 거다. 제일 먼저 떨어져가는 게 2030 남성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지표상 먼저 이제 2030 남성이 먼저 빠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전 연령대에서 다 빠지더라고요. 왜 2030부터 빠질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 실망할 거라는 거죠. 사실 안티페미만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30에 그런데 대해서? 실제로는 2030을 위한 그 구체적인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컨대 뭐 군 봉급 올려주겠다, 병사들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허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갈 거다. 그리고 6070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2030 남성들 워낙 달라요. 이질적이죠. 공유하는 게 바로 뭐냐,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만 공유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묶어줄 끈이 튼튼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부터 끊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대충 한 40%선 초반대를 이제 예상을 했죠. 진 작가님도. 왜냐하면
일단 허니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후보가 사실 예. 비호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니문이라는 건 없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 대통령 지지율 그게 대충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이 대치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뭐 대선의 이제 2차전이죠. 그 연장전처럼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예. 한 40%대는 다른 정권보다 빠르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40%대가 아니라 30%대로까지 떨어진 그럼 그 이례적 상황의 결정적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준석 사태. 내홍.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윤리위원회에서의 그 판단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것 자체가 사실 그 윤리위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걸 기다렸다 그걸 보고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쳤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 정치적 함의 이 후자의 이제 2030 남성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땅들이 선거 때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내치는구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의 이제 실수가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게 항상 그렇거든요. 인사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항상 인사청문회 때 뭐 문제가 되고 다 통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데 대통령의 태도가 뭐였냐면 아니 뭐 전 정권은 괜찮았습니까? 뭐 장관도 훌륭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예, 아니 한번 우리가 한판 승부에서 성대모사 했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비슷하진 않았습니다만 뭔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선이 건드려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그 30%대로 추락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 그 자체보다도 예. 그것을 설명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그렇죠. 인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트리거, 어떤 방아쇠. 사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에휴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순간이 있으면은 어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의 감정을 톡 건드리게 되면 팡하고 터지거든요. 방아쇠 끓는 점 뭐 그렇죠. 이런 네. 느낌. 자, 김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진 작가님 말씀 동의하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제겠죠. 근데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율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경제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대통령 본인도 도어 스태핑에서 이게 좀 국제적 흐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설명까지는 맞았는데 네. 저는 일단 공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돌이켜 보면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IMF 그 직후에 취임 선서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제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실업은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국민이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망설이고 정말 미안한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어 스태핑 할 때 보면 윤 대통령께서 그 카메라를 비추는 반대편에 국민의 눈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제 그냥 카메라맨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하시는 이런 모습. 카메라맨이 서 있고 기자가 서 있다고 예.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짜증까지 내시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본인이 상처를 받거든요.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빵 사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전 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역시 태도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하게는 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그건 뭐 기재부 관료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가 된 거죠. 근데 기재부 관료들은 신났다고 법인세, 상속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런 걸 깎아주면서 부자들에게만 뭘 해줬지 당장 서민에게 뭐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법인세만 해도 6조 지금 절약을 하게 기업들에게 밀어준다는 건데 민생대책은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열어서 8천억 원어치 준비해서 그것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건데 국민들한테 좀 공감이 안 됐던 점.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대책은 없다고 말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은 기업들만 살려주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럼 나는 이라는 국민의 실망감을 안 달래준 것도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봅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그 도어 스태핑이에요. 도어 스태핑.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잠시 중단, 잠정 중단이 됐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기자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런 또 잡음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코로나 때문만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진 작가님. 약간 핑계이고요. 근데 아빠 한 텀을 좀 쉬고 가는 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도어스태핑이 말이 이제 딱 겉으로 보일 때는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고도로 다 계산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제된 입장을 좀 쉬운 말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톡톡 치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지는 참 좋은데 예, 예. 그 실력이 따라주질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재개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쯤 되면 좀 정제된 언어로 자기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 네. 나와 있는 기자들을 기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민주당 지지자로 보면 안 돼요. 국민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질문이 국민의 질문이고 거기서 나오는 질타가 국민의 질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 예. 딱 보면 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이죠. 억울한 거지.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억울하다는 그렇죠. 표현인 것 근데 같은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함에 대해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태도 말씀하시는 아니야 거예요. 억울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모든 책임은 그 대통령 책상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억울할 권리도 그거 없다. 억울하면 대통령 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보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대통령 기능 중에 하나가 욕먹는 기능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아유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때 오바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하다 커피 딱 흘리고 나니까 네. 이게 오바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면 이제 일단은 그 대통령 탓을 하는 거. 그걸 또 감안하고 가야 그렇죠. 된다.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그 욕을 내가 기꺼이 먹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게 노무현 네, 탓이다라고 네. 할 때가 있었죠. 정권 말미에. 알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재개될 것 같다는 말씀이 김성애 소장님도 재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재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어. 그냥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하는 충언인데 네. 재개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형식에 적합한 인물도 아니세요. 본인은 이제 본인이 위트도 있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정이라는 것은 그걸 또 넘어서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는데 175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 소통 잘하는 분이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매일 할 때마다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표현 하나 뭐 주머니에 손을 찔렀나 안 찔렀나부터 시작해서 경솔하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말들을 만들어내서 당시에 엄청나게 언론이 공격하는 소재로 예. 삼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같은 패턴에 지금 휩싸여 계신 상황이라고 아. 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장관들하고 이 참모들 함께 앉아서 그 집단 토론하는 형태의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정도를 원래회 느낌으로?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소통을 하면 되지 매일매일 즉자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카메라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소통의 의지 자체는 좋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예, 그럼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더러 이제 욕을 좀 먹더라도 솔직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계속 욕먹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 욕 먹는 게 대통령 일 중에 하나라니까. 김 소장님은 대통령 입장에서 충언을 하는데 좀 확실히 줄여야 된다 이쪽이시고 진 작가님은 국민의 욕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욕할 거리 좀 줘.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뉴스가 그날 아침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하루 종일 대한 도배예요. 그건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중에서도 특히나 그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건 뭐 맞아요. 바지를 이렇게 입으면 저렇게 입으면 이걸 왜 우리가 따져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이제 잘해서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짧게 진 작가님 빠진다면 어디까지 그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몰라도 광신적인 또는 열성적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 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특히 경제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보통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3년 사이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게 되면은 1년 6개월간 그러니까 상승하기까지 1년 6개월간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경제를 갖다 수습해내면은 MB가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양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집권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2.6%포인트 떨어져서 40.9%,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라서 41.8% 기록을 했는데
대승한 여당의 지지율 하락. 이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김 소장님. 네. 뭐 이거는 왜라고 보세요? 이거 뭐 내용입니까? 이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CBS가 기독교 방송이니까요. 재래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희생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하고 있다가 민주당을 흠칫 두들겨 팼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부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그럼 그것이 국민에 대한 힘에 대한 지지도 같이 가라앉게 되는. 예전에는 여기를 민주당을 때려달라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했던 건데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어느 정도 분이 풀렸다. 분이 풀려서 민주당에 대한. 봉착한 것이 하나. 그래서 선거 직후부터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고 예. 이준석 대표 거는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본격적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그럼 때리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아니 당대표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흐름이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어제 결론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6개월 간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이쪽으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났습니다. 진 작가님은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무난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 수사 결과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이제 기소까지는 될 것이다. 기소가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대로 또 다른 징계를 때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내치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이제 거리냐 사고냐 이거지 않습니까? 뭐 거리라고 한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반감이 심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중에 한 30% 정도 조금 넘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지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 피해가는 거고 그 책임을 이제 경찰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봐요. 잠시만요. 네. 무리를 해서라도 경찰이 기소까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징계위를 윤리위를 또 열고 그래서 이준석 퇴출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뇌피셜이지만 전망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윗선 논란이거든요. 네. 윗선 의혹. 네. JTBC가 2번 연속으로 보도한 장의사 제보자 장의사의 녹취에 이제 윗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윗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단일화의 카드로 사용했다 그 각서를. 그것도 이제 녹취에 나온 거죠. 그렇죠. 녹취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끼워 놓으면은 말이 맞아요. 이 사태가 모든 게 다 설명이 쫙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힘의 특히 이제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이자도 안 나왔다. 단일화 국면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사태가 그 사람 말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 사람 말 중에서 이거는 맞고 그럼 요거는 아니고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장의사 말이 맞다고 윤리위에서 얘기했으면 그럼 이 녹취에서 그렇지. 나온 윗선에 대한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걸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의심이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적어도 음모론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일단 그 장의사 얘기가 나온 것 마지막에 어제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2016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이 존재가 드러났잖아요. 아이폰을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 감옥 가기 전에 그거를 미리 빼돌려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동생이 갖고 있다고 투자자가 들고 있다는 건데 그 사실이 어제 공개된 것이 굉장히 공교롭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입수하면 2016년 이전의 대화가 고스란히 복원될 가능성이 지금 열린 거잖아요. 포렌식함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게 하필 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쭉 흐름으로 보면 윤리가 왜 경찰의 수사 전에 급하게 저렇게 열었을까라고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대표라는 갑옷을 벗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연인 당원도 아닌 자연인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폰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 누가 짜맞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순서대로 맞아 들어가고 착착착착. 있어서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궁금하고 단일화 관련돼서 저는 딱 하나인데 네. 안철수 위원장이 원래는 행정 경험이 하고 싶어서 단일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당시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장과 면담을 딱 마치고 나서 나 당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 올여름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예, 단일화의 조건에 그 이준석 대표의 조기 퇴출도 같이 논의가 됐던 흔적들 뭐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딱 약속한 건 아니겠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나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 갑자기 당대표 선거도 없는 당으로 돌아갔던 그림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네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당 대표의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하기 굉장히 편해진 거죠. 이재명 의원이 목숨 걸고 지금 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탄이지 않습니까? 갑옷. 그렇죠. 이 갑옷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철갑입니다. 이게 기갑 부대처럼. 왜냐하면 당 대표거든. 네. 의원만 돼도 방탄 조끼인데 이건 당 대표라고 하면 이건 철갑이에요? 철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데 그 철갑을 벗겨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로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하기 쉬워진 거죠. 그런데 그 폰까지 나왔어요. 몇 년 네, 만에. 네. 아, 이준석 퇴출 작전 같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냥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쵸, 추정인데 여러 가지 뭐 아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말할 근거는 없고 또 네네. 하나는 뭐냐면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성상납부터 그 성상납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입막음을 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별개로 판단해야 네, 되는 거고 네. 적어도 이 정치적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네. 그렇게 보는 게 그래야 설명이 되거든요. 이 모든 사태가. 아니 근데 포렌식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오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경찰 수사는 경찰이 잘 할 테니까요.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윗선이 있다면 윗선 중에 한 명은 이 사람도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의심받는 장제원 의원이 공교롭게도 징계위 다음 날, 윤리위 다음 날 산악회를 재개를 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관자가지고 그렇죠. 왜요? 관광버스에다가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가서 지화자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존재가 그나마 그 당에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70년 되냐? 80년 되냐? 그런 생각 드셨어요? 그 예. 산악회 1,100명 예, 모임 모이고, 보면서? 예. 그래서 근데 이준석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돈 들거나 무슨 조직 관리 이런 거라기보다도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유 저 당이 계속 또 과거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공교로움으로 따지면 이 징계 윤리위가 새벽 2시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요즘 국회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뭐 몰래 온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인 행보를 본 적이 없는데 윤리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정무성 또 오면 두루두루 만나고 가잖아요. 권성동 대표만 딱 와서 만나고 권성동 대표에게 대통령이라면 지금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만 남기고 딱 가서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대표에게 모든 힘을 실어준 꼴이 됐고 결국 어제 의원총회까지 확인이 됐습니다만 자 그때 뭐 이준석 대표는 나 아직 당대표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문으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모든 것이 정리됐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네. 예, 그것도 전 굉장히 공교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1분만 더 하고 다른 주제 갈게요.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는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바로 경찰 수사거든요. 경찰 수사에서 자기의 혐의 없음을 클리어를 한다면은 엄청 커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커질 엄청 수가 커질 수 있지만 있어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동의하세요? 이하동문. 이하동문. 오케이. 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아니 국민의힘 분위기가 보통 이렇게 이제 나쁘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크게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전당대회가 좀 마무리되고 당 정비가 끝나야 뭐가 어떻게 좀 치고 올라갈까요?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좀 하셔야죠. 예, 뭐 출마하기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왜 아닙니까? 출마 선언 안 합니까? 17일이 등록인데 지금 며칠이 오늘 12일이잖아요. 예, 아직 뭐 일주일은 남았으니까. 왜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여론도 살피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향은 두 가지인데
크게는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원하는 강한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 선거를 들어가면 선거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줄 때 다른 후보들과 경쟁이 붙으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큰 대주주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국민들도 팔짱을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죠. 전당대회 흥행도 좀 안 되는 분위기고. 그렇죠. 진 작가님. 그럼 어대명인데요, 뭐. 이게 그냥 무난하게 가자라는 거거든요. 대세 따라 가자라는 거고 반성 개혁 혁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내 개혁 혁신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뭔 남을 개혁합니까?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다른 후보들은 개혁과 혁신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뭐 좀 들어주세요. 이재명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개혁과 혁신의 실패라는 걸 보는 거고 참 공고롭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집권 여당의 대표는 경찰에 지금 그 운명이 저지가 예. 우지되고 이분은 또 나오게 되면 뭐냐면 또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이재명이란 대주주가 나와서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개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또 아니, 판단해 그러니까 주시면 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개혁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개혁 또 대상인데 그래도 또, 예. 개혁 대상인데 자신들 아직도 개혁 주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자,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저녁 때 마저 싸우시면 됩니다. 한판 승부 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월간 함께 해주신 한판 승부를 이끄는 두 분,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